시군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클럽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센터에서 운동 중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광양보건대학교가 최근 횡령금 일부를 돌려받는 등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은행나무 열매가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은행나무 열매 제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광양보건대학교가 최근 횡령금 일부를 돌려받는 등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역대학 위기 속에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캠퍼스가 한산합니다. 오가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습용으로 쓰던 구급차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설립자 비리와 횡령으로 교육부 제재를 받고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 광양보건대학교입니다. 3,000명에 달했던 학교 구성원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교직원 임금 체불까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학교 가서 안정이 된다면 국가장학금 같은 것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축제라든지 또 학교 내에서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됐으면은. 광양보건대는 설립자가 세운 다른 대학들로부터 횡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일부인 6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80억 원가량을 추가 반환받을 계획으로 먼저 체불 문제를 해결한 뒤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나머지 120억 원을 모두 돌려받고 현재 재정기여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여수 소재의 한 기업과 함께 학교를 정상 궤도로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간호보건 인력은 우리 지역에서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탄탄하게 우리 보건계를 특성화대학으로 우리 학교를 살려서 지역이 취약한 그 의료 기반을 좀 육성하는데. 폐교 고비는 넘겼다지만 학령 인구 감소가 몰고 온 전반적인 지역대학 위기 속에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학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광양시 등 기초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수시 1차 모집을 마무리한 광양보건대는 내년 신입생 200명 모집을 목표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가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소병철 의원이 환영의 뜻과 함께 특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소병철 의원은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인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온전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은 또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대책 마련과 유족 총연합 발족에 대한 격려와 지원 등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37조 원을 투입해 스마트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화 시설 하역 장비 대부분이 중국산인 상황에서 국산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항 자동화 항만 계획에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계 지원, 스마트 해상물류업계 유치 등이 빠져 있어 해수부가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단순히 항만에 기계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스타트업 발굴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자체마다 공공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들은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유도 강습도 중 학생이 다쳐 수술까지 받았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수년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19년 문을 연 여수 공공 스포츠 클럽입니다. 은퇴 선수 등 전문가에게서 수준 높은 강습을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유도와 카약, 요트 등 7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고 매달 10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소미 씨도 2019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유도부에 보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수업 도중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는데 이 부상으로 군대까지 못 가게 됐습니다. 예, 형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그 남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서글프고 또 지가 장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수 공공 스포츠클럽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관련법상 필수로 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데 누락됐고 해당 스포츠클럽은 사고가 난 이후 8일 뒤에야 뒤늦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배상보험 가입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누락을 시킨 게 저희들이 잘 못한 경우죠. 6억 원의 보조금과 해마다 수천만 원의 운영비 등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곳임에도 행정기관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보험 확인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보험은 꼭 확인해야 되는 조항은 없거든요. 전남에서 이처럼 공공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16곳. 여수 공공 스포츠 클럽은 유도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이 누락됐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다친 학생 측에 대한 보상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는 제28회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가 남도의 사계 음식과 세계 대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남도 음식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는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오는 9일 여수시 소라면 해넘이길에서는 제13회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오는 22일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해상 일원에서는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순천 중앙로 인근에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광주은행 앞 주무대에서 주제 공연과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인기 그룹 공연과 함께 순천 한상을 포함한 다양한 향토 음식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순천만 람사르길을 체험할 수 있는 비움과 체움의 맨발 걷기인 어싱 체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9번째 에너지 전환 마을이 오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탄소 중립 정책과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뤄낸 결과인데요. 탄소 배출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수원동의 한 마을. 태양광 패널이 지붕과 난간 곳곳에 설치돼 있고 내부는 시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다회용기 등 친환경 제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가는 거점 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곳 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전환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마을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한다 하면 어디에다 하면 좋을지 부지부터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작년 7월 개소한 첨단 1호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에너지 전환 마을이 활동 중입니다. 각 자치구 에너지 전환 마을에선 2045년까지 145개의 시민 햇빛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발전소 수익은 마을의 발전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연말 성과보고회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에 매년 5호점씩 에너지 전환 마을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매년
그 어떤 성과를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약 7%.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게 광주시의 목표인데 지금 속도로는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실제 광주는 아파트 등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데 광주시의 고민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부분들을 살펴보면 가정 부분 20%, 그다음에 상업용도 20%인데 사실 이건 건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개인의 재원만 가지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빠른 전환을 선포한 만큼 에너지 전환마을과 같은 시민주도형 탄소 중립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고흥군이 인구 감소 해결과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1,1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수산업법 회사법인과 친환경 육상 새우 양식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맺고 앞으로 3년간 1,100억 원을 투자해 종묘부터 출하까지 원스톱 양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1,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며 민원이 잇따르다 보니 자치단체가 은행나무 열매 제거에 본격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로. 줄지어 심어진 은행나무 앞에 굴삭기가 섰습니다. 1분에 300번씩 인위적인 진동을 일으키는 장비를 나무 기둥에 대자 순식간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집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가을철 길거리에 떨어져 악취를 일으키는 상습 민원거리입니다. 해년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나와요. 계속 문을 못 열게끔 그렇게 만들어 냈잖아요. 가게 문을 못 열게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작업자가 직접 사다리탈을 타고 올라와서 나무에 맺힌 열매를 직접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를 작업하는데 10분 이상 걸렸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장비를 동원하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도입을 작업을 해보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 도심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양을로와 백년로 등 24개 구간에 4,100그루. 이 가운데 1,000여 그루가 가을마다 열매를 맺는 암나무입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250그루씩 은행 암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바꿔 심어 은행 열매와의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 할로윈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2에서 15도, 최고기온은 21에서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주말인 모레까지 20도에 머물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해상에서 1에서 최대 3m까지 일겠고 초속 8에서 14m의 강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시 소호로 일부 구간이 내년 말까지 부분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소재지구 택지개발공사지구 내 우수관과 오수관 시공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내년 말까지 소호로 왕복 4차선 도로 가운데 구간별로 2개 차선을 통제하고 왕복 2차선으로 부분 통제합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사업비 2,150억 원을 들여 소재마을 41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광양시 금호동 산업단지에서 50대 남성이 화물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스크랩을 납품하는 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보안 관계자가 차량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